아니, 제가 말은 재밌게 해도 그 보온 온도를 찾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근데 그 보온 온도가 40도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발효 머신 같지 않았어. 얘들은 발효 머신이 아니잖아요. 보온 솥이잖아.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양파나 마늘이나 흑삼이 발효가 되면은 자기 발효가 되면서 자기 자체의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80도, 심하게 9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되는 거는 까맣게 되는데 영양분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는 것도 그렇잖아요. 삶는 것도 이따 이제 시험미밥 꼭 가르쳐 드릴게요. 시험미밥도 똑같은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영양가가 다 다른 거예요. 발효 온도가 이게 딱 보온 온도가 딱 40도인데 놔두니까 그 자체적으로 생기는 열 때문에 그냥 온도가 한 9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연구에 연구, 학문에 학문, 노력에 노력을 더했죠. 여러분 이런 때 박수 한번 쳐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봤더니 이거 제 특허품이에요, 여러분. 이건 로얄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발효 온도 40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 솥을 딱 놓고 종이 있잖아요. 신문지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잉크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제일 좋은 거가 하여튼 백지가 좋아요. 이 이 종이를 딱 이렇게 놓고 솥뚜껑을 하루를 꼭 닫아놔요. 솥뚜껑을 하루를 이렇게 꼭 닫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선 하루는 솥뚜껑을 이렇게 꽉 막아놔요. 그 하루만 막아놓으면 얘네들이 딱 보면 여기 자리가 꼭 잡히잖아요, 종이가. 그 다음에 솥뚜껑을 살짝 이렇게 오픈해요. 살짝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면은 많이 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는 살짝 오픈하면 산소만 서큘레이션 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열이 바깥으로 서큘레이션 돼가지고 보온 온도가 온도계를 재니까 40도가 열흘 동안 변하지 않고 40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기술은 뭐냐면은 요거 종이를 덮고 요걸 살짝 이렇게 딱 오프해 놓는 거 기술이야. 많이 해 놓으면 이게 다 빠져나가요. 작게 해 놓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요거 기술이에요, 요거 기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기술까지 터득을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너무 게을르신 분들이야. 그래서 악하고 게을른 종아 뭐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살짝만 오프해서 이 온도가 40도가 되는데 마늘은 10day, 10일. 10일이면 매운 거가 싹 가시고요. 까마면서 쫀득쫀득해지고 먹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손주는 2살 배기가 혼자 앉아서 양파 한 통을 다 먹어요. 또 마늘 한 걸 다 먹어요. 우리 김덕주 집사님 오셔가지고 한동안 계셨는데 우리 아기가 얼마나 그때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이 녀석이 1년 되니까 아토피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그렇게 잘 먹어요. 그 다음에 삼도 10day. 그 다음에 양파는 먹는 거는 5일서부터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좋게 숙성된 영양이 가장 좋을 때가 25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효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캔서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또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이걸 아주 꽂고내요. 캔서고 혈압에는 이거 안 잡수시면 못 나. 예, 그래서 캔서, 혈압 반드시 여러분 요걸 양파, 마늘을 반드시 흑삼까지는 안 잡수셔도 이걸 꼭 잡수셔야 되고 캔서 환자는 흑삼까지 꼭 해서 잡수셔야 돼요. 근데 흑삼은 문제가 뭐냐면 중금속이 너무 많아요. 이 농약 잔류가. 한국에서 들어온 거는 방부제 덩어리야.
그래서 좋은 거가 미국산이 그래도 나요. 미국산은 방부제가 그래도 좀 덜해요. 그것이 삶의 제일 낭점이고, 혹시 여러분 이 근처에 인삼 키우시는 집 사람들 있으면 거기 가서 사다가 쓰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아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몇몇 분들을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면역 기능이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내장 기능들이 다 약해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분들이 위장병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뭐가 많아서 그래요? 예? 제가 개를 2마리를 키워요, 실제로. 하나는 한국 개를 키워요. 한국 개가 무슨 개예요? 진돗개. 하나는 미국 개를 키워요. 골든 리트리버. 아주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진돗개가 1년 됐을 때 이 내 친구가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발명돼 이렇게 이 짭이 쪽 시카고 대학으로 짭이 돼가지고 프레지노에서 교수하고 있다가 가게 되니까 개를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선배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 골든 리트리버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애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개를. 그래서 이제 이 개를 이제 들고 왔는데, 이 녀석은 오는 날서부터 있잖아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한테 엉기고 살아요. 오는 날서부터. 근데 1년 동안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기싸움을 해요. 기싸움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오기가 있어. 그래서 이 한국 개도 꼭 한국 사람은 똑같아가지고 오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오기냐면은 1년 동안을요, 자기가 뭐를 잡아? 이거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오기를 부리는데, 미국 개는 크고 한국 개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앙앙 되는 거야, 매일. 살찔 수가 없어. 제가 그걸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냐 그랬어요. 지구는 못 산다 얘기예요. 자기가 삐쩍 말라가면서도 어떻게 단지 뭐를 잡아야 돼요? 기지를 꺾어 놔가지고 주도권을 잡아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그 주도권 잡으면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주도권 잡으려고 오기를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개는 꼭 미국 사람이야. 이게 좀 멍청한 것 같으면서 순한 것 같으면서 실속 다 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좀 순한 듯하고 져주는 듯하면서 매일 져주는 것 같아. 그래도 먹을 거는 자기가 다 찾아 먹어. 주인 사랑은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이냐 그랬어요. 1년 동안을 기싸움을 하다가 한국 개가 항상 그냥 주독 대장 노릇을 하는데, 이게 미국 개가 하루는 약이 올랐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밤낮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참을 때까지는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서는 힘으로 한국 개를 깔고 문질렀는데, 한국 개가 이 목덜미를 딱 물고선 누워가지고선도 놓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피가 절절절절 흐르는데도 놓질 않고. 그런데 보세요. 딴 때 같으면 미국 개가 자기가 져주는데, 이날은 져주지 않고 끝까지 해가지고 이 얼굴을 물어버리더라고. 한국 개 얼굴을 물어가지고 피가 범벅이 돼서 앞이 보지 못하게. 그렇게 되니까 한국 개가 자기 심에 푹 하고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개가요, 미국 개만 보면 근처를 못 가는 거야. 이제는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넌 진짜 한국 사람이고 넌 진짜 미국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되더라고. 순할 때 잘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와이 가니까 이 미국 분들이랑 결혼하신 이중 언어권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미국 분들은 하여튼 성질 안 내고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야지. 예? 조금 서운하다고 잘못하면 안 된다고. 예? 서운하다고 잘못하면 물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한국계를 한번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맹종이야, 이젠. 그 다음에 올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굽실대고 못한 사람은 발로 밟듯이 꼭 너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뭐가 많아요? 화병이 많은 거예요. 화병. 무슨 병이 많아요? 화병이 많다니까. 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참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내는 남편들한테 참아야 되고, 직장에 가면 상사한테 참아야 되고, 맨 채무자는 그 채무자는 말이죠. 돈 빌린 사람한테 참아야 되고, 맨 참다 보니까 인생이 뭔가 물으신다면 인생은 참는 거라 말하겠어요. 참고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화병이 너무 많이 생겼다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화병은 어떻게 다스리냐? 화병은 간단해요, 여러분. 뭐 하면 낫는가? 뭐 하면 날까요, 여러분? 화병. 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화병은 자기 속을 다 풀어버려야 낫는 거예요. 예. 화병은 왜 생기냐면요, 우리 뇌혈관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을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안 생기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이걸 풀어버려야 돼. 풀어주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간단해. 잠 많이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화날 때 무조건 주무시라니까. 열받으면 자는 거예요. 열받으면. 두 번째, 울어버리는 거.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유일한 건강 비결,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면은 속에 쌓인 뭐가 다 풀려요? 화가 다 풀려버려. 예,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여러분 절대 울지 말라 그러지 말아요. 우는 거가 뭐예요? 약이야. 지금 치료제예요. 치료제. 이렇게 울든 저렇게 울든 뭐 체면상 울든 슬퍼서 울든 인사차 울든 무조건 울어야 돼. 울면 뭐해요? 속에 화가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가 치료책이고 잠자는 거가 치료책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잠잘 때 많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울 때 풀어지면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과 자는 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형성케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책이에요. 그리고 어저께 위를 얘기를 했는데 위에 4가지 질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는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만 정확하면 위는 건강하게 돼 있어요. 웬만한 위장병은 다 낫게 돼 있어요. 제 CD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식사 시간이 몇 시간 타임이라 그랬어요? 5시간 타임. 그래서 우리 위의 구조가 5시간, 소화기 기능은 다 5시간 타임으로 돼 있어요. 소화기 기능 하면 위, 십이장, 소장, 이게 다 소화기관인데 이것이 5시간 사이클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라고 3시간을 쉬게 돼 있다.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잡수셔야 돼요. 아침 반드시 잡수시고, 아침은 뭐처럼 잡수시라 그랬어요? 제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예, 제왕 거지처럼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먹을 때 현미 식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현미 식사를 해야 된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해야 된다 그래요? 왜 해야 된다고요? 에? 알칼리 식사. 알칼리 식사도 알칼리 식사지만 현미에는 뭐가 많아요? 효모. 효소가 현미에 제일 많은 거예요. 효소가 우리의 생명체라 그랬어요. DNA체가 효소야. 그래서 효소 섭취, 현미 아니면 다른 데서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네랄 섭취. 그 다음에 현미를 싸고 있는 것이 황산막인데 우리 몸속에는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찌꺼기를 우리는 노폐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찌꺼기, 그 다음에 또 어떤 찌꺼기가 있냐면 중금속 찌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중금속 찌꺼기는 웬만해서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우리 몸속에서 착상이 돼서 들러붙어 버려. 그런데 이 중금속을 분해시키는 것이 황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황성분이 있어요. 황성분인데 그 황성분이 그 중금속을 다 분해시키게 돼 있는데, 이 황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하면은 시온미 누렇게 쌓여져 있는 막이 황산막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 황산막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들이 찌꺼기가 분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미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시온미 식사를 하는데 맛있게 잡수다 보니까 전부 다 압력솥에다가 하시는 기 때문에 시온미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온미의 효과를 못 봐요. 예, 왜냐하면은 시온미 이 밥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가 140도에서 150 사이에서 밥이 되어졌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압력솥은 200도에서 220도야. 그러니까 영양가가 시온미지만 고온에서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온미밥을 먹으면서도 영양이 파괴돼서 잡수신다. 그러니까 파괴돼서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온미를 먹어도 백미 먹는 거나 시온미 먹는 거나 먹는 것만 입만 깔깔하지 별 차이를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온에다가 밥을 하셔야 되는데, 시온미를 저온에다가 밥을 하면은 먹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칠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바라시온미, 배아를 만들어 가지고 바라를 시키면 배아 효소가, 배아에는 바이타민 덩어리죠. 그 다음에 효소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라를 시키면은 그냥 시온미로 먹을 때보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영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미를 바라를 시켜가지고 밥을 지으시는데, 압력솥에다가 하지 않고 일반 솥에다가 밥을 하셔도 밥이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럼 발화시키는 건 또 어떻게 발화시키느냐? 여러분들 분명히 시간은 없는데 자꾸 질문하고 싶을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 하여튼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아가씨는 경상도 아가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 아가씨랑 결혼을 했거든요. 발화를 시키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푹 담가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소쿠리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밑에 건그리를 받치고 소쿠리에 담아놓고 위에 뚜껑을 덮어놔요. 아니면은 그냥 그릇에다가 바가지에다 그냥 담아놓고 뚜껑 빛만 안 들어가게 덮어놔버리면 하루만 지나, 그렇게 해서 부엌에다 하루만 놔두면 하얗게 음이 터요. 하얗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할 때 많이 하셔가지고 요걸 하루 양 분량만큼 딱딱 지프백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예, 밥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딱 꺼내놨다가 녹여서 밥을 하시면 똑같아. 예, 그러면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미 식사를 하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 요 사이에 이 공해가 많아가지고 우리 환자들 중에 이 폐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폐암 하면은 폐암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폐병, 그래가지고 폐병으로 완전히 그냥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폐병 하면 요즘 폐암 환자야. 예, 그래가지고 폐병 걸리면 다 그냥 죽는 사형 선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에는 뭐가 제일 좋은가? 우리 옆에 집 형도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린 다음에 뭐가 좋냐고 온 존지 다 다니다가 어떤 얘기를 들으면 뱀이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동네 산에 다니면서 뱀이란 뱀은 그 형이 다 잡아먹었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에? 죽었다는 분. 이쪽 동네는 죽었다는 분이 많아. 이쪽 동네는 살았다는 분이 다. 근데 그 형이 지금까지도 살았어요. 근데 한방을 공부하고 나니까 한의학에서도 뱀은 아주 굉장한 온기회복제예요. 온기회복제로 이 뱀은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뱀 잡숴 그게 아니고, 뱀 먹어봤댔자 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뱀은 온기회복제지만은
폐암을 결핵균은 없애주지만 암은 없애주질 못해요. 폐는 우리가 크게 4가지 질병이 있어요. 하나는 폐렴. 폐렴은 폐에 습이 생겨가지고 염증 세포가 생겨가지고 생긴 걸 폐렴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폐기종. 폐기종은 폐의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생겼는데 그 포도송이 같은 폐 세포가 터져서 커진 거예요. 요것을 이 폐기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결핵이 있어요. 폐결핵. 폐에 결핵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결핵이 생긴 거예요. 4번째는 폐암이 있어요. 전에는 폐암이 시기했어요. 그리고 평생 담배 핀 사람들한테만 폐암이 생긴 줄 알았는데 요사이는 공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폐암이 너도 나도 롱캔서야.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담배 피시는 분들 있으면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기 혼자만 돌아가셔야 돼. 자기 혼자만 죽어야지 죄 없는 자기 가족까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려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피셔야 돼. 예. 담배 연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데가 더 니코틴의 성분이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간접 흡인이 직접 흡연보다 더 무섭게 폐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나는 담배를 안 피지만 우리 집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 가족 식구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은 보지도 말고 맛있는 거 해주지도 마. 살지도 말라 그러면 저런 사람이냐 그럴까봐 말은 못 하겠지만은 절대 담배 피우시는 분이 옆에 계시면은 맛있는 거 사드리지 마. 예. 그건 나의 간접 살인자야, 그분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담배 연기 아주 폐암의 주범이고, 그 다음에 공해가 아주 너무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폐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폐 관리를 잘 하려면, 자, 폐렴 보십시다. 폐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깨끗한가?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폐에 바이러스균이나 감기 바이러스균이나 혹은 습이 들어가가지고 염증 세포를 유발해서 맺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요 폐렴이 있을 때는 여러분 바이타민 C만 많이 잡수셔도 폐렴은 사라져요. 바이타민 C. 그럼 바이타민 C가 어디에 제일 많으냐 하면은 그린색, 녹색 야채, 녹색 과일. 여기가 바이타민 C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레몬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에 레몬에 보면은 뭐가 많아요? 바이타민 C가 많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에 있는 바이타민 C는 우리가 먹으면 바이타민 A로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임에 바이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라임이 새파랐을 때 잡수시면 바이타민 C를 그대로 잡수는데 라임이 노랗게 익은 다음에 잡수시면은 바이타민 C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이타민 C지만 바이타민 A를 잡수기 때문에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파란색, 레몬도 파란색 때 먹으면 바이타민 C예요. 예. 귤도 파란 거 먹으면 바이타민 C야. 그러나 노란 걸 익었을 때 먹으면 바이타민 A로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이타민 C가 제일 많은 과일이 무슨 과일일까요? 키위. 그래. 키위는 아주 우리의 생명과라 그래. 생명과 중에 키위, 사과. 이거 생명과라는 거예요. 사과는 폐에 사과만치 좋은 거 없어요. 사과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도가 좋은 거예요. 도마도. 폐에는 도마도 이상이 좋은 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폐기종이 생겼다든지 폐결핵균이 있다든지 할 때는 여러분 사과하고 도마도를 많이 잡수시는 거야. 그 다음에 폐렴이 있을 때는 레몬 같은 그린색 키위 같은 걸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폐렴 같은 것이 사라지고 감기가 사라져요. 기침이 먹고. 그래도 기침이 폐렴으로 인해서 기관지 천식이 갔다 하면은 여러분 어저께 가르쳐진 대로 배하고 대파뿌리하고 도라진 껍질째 있는 거 달에서 잡수시면 기관지 천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암이 생겼다 하면은 폐암에는 어성초가 제일 좋은 거예요. 폐암에는 뭐가 좋다고요? 어성초.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물질 중에 폐암에 어성초만치 좋은 거 없어. 그 다음에 크로바가 폐암이죠. 크로바. 예. 아마 네 입을 찾으면 더 좋고, 5입의 크로바를 찾을 수 있으면 특허약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5입의 크로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저는 찾으셨어요? 5입. 야, 그거 버리셨어요. 책갈피에다 가지고 계세요. 야, 그건 아마 특허약이 되겠죠. 그러나 5입이 아니더라도 3입의 크로바만 찾으셔도 3입의 크로바도 폐에는 굉장히 좋은 항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민들레 뿌리가 간과 폐에 아주 좋은 항암제고 청소제, 청소. 민들레 뿌리, 민들레 이파리 민들레 뿌리인데 민들레 뿌리가 더 좋아요. 그래서 민들레 뿌리가 간과 폐의 청소제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폐질환은 웬만큼 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포도도 폐질환에 아주 좋은 거예요. 포도. 이거는 심장과 폐질환에는 포도가 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폐질환에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폐에 무슨 병이 생겨서 다스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에 폐 관리를 잘 하시는데 폐 관리를 깨끗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많이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깨끗한 공기로 청소를, 폐는 청소가 공기, 숨 쉬는 거 좋은 공기가 제일 깨끗한 청소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공기로 여러분들이 심호흡을 해서 폐를 청소해 주는데, 폐는 보세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키시면은 이 1초 안에 온몸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를 돌리면서 다시 폐로 와가지고 폐세포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온 녀석은 뭐예요? 모닥불과 우리 세포 속에서 효소분해 작용에 의해서 타버려요. 타게 되면 폐로 왔을 때는 타가지고 가스가 돼서 와요. 그러면은 요 폐 주머니에서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세포에서 좋은 산소와 나쁜 한 바퀴 돌고는 가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산소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와요? 탄산가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바퀴를 돌면서 타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타지 않고 나오면은 우리가 3분 안에 우리의 몸은 파열이 돼 버려요. 예, 그래서 들어간 것이 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100% 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폐는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심장 질환이 의외로 많아요. 제 환자 중에도 심장 질환이 의외로 많은데, 저도 이 심장병 환자들 때문에 요사이도 매일같이 참 연구를 거듭을 더하게 되는데, 언제든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암 못지않는 게 심장병이에요. 심장 질환이에요. 근데 다행히 심장은 인공심장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해요. 하지만은 심장 질환은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 심장은 말이죠. 피를 받아서 보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있으면은 방이 두 방이 있어요. 오른쪽 방과 왼쪽 방. 여기서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라 그러는데, 오른쪽 주머니를 우리는 우심실이라 그러고 왼쪽 주머니를 좌심실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심실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한 바퀴 돌고 온 녀석들이 여기로 와요. 요 우심실로 오고, 여기서 가운데 벽이 있는데, 요 가운데 벽을 우리는 심장 안쪽 근육이라 그래요. 심장 안쪽 근육이라 그러는데, 요 근육막을 통과해가지고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방에서 우위로 품어주는데, 품어줄 때는 혈관이 크게 3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3파이프를 가리쳐서 우리는 관상동맥이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3파이프로. 그러면 요 3파이프가 여기서 퍼져서 나가는데, 하나는 뇌 쪽으로 가고, 예, 하나는 팔다리 전신으로, 팔다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내분비 쪽으로 해서 내장 기능 쪽으로 다 퍼져나가고, 이렇게 3파이프로 전신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요사에 여러분들이 혈압이 높아졌다, 고혈압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은 피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이 관상동맥에서 이걸 쫙쫙 뻗어나가 줘야 되는데 뻗어나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뻗어나가 주질 못하니까 여기서 팍팍 뻗어나가 줘야 되는데 뻗어나가 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압을 더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압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혈압을 재면 우의 숫자예요. 우의 수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혈관 수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압을 품어주기 위해서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해주는 그 펌프질의 압력이 세져야 이게 뻗어나갈 것 같으니까 압력을 더 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강하게 하는 것이 밑에 수치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장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의 수치와 밑의 수치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하면은 혈관 수치, 그 다음에 심장 수치 이렇게 했는데 다 문제가 뭐냐면은 심장에서 하나는 압이 뭐예요?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압을 받아 보내기 위해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혈압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맥박수는 뭐냐? 우리가 혈압을 재면은 위에 밑에 세 번째 맥박수도 나오죠. 맥박수는 뭐냐면은 이거 뛰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움직여주는 숫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1초에 몇 번을 움직여줘야 노말일까요? 예? 예. 1분에 우리가 68회에서 70회까지를 하면은 이건 노말이라 그래요. 근데 73회가 넘어가면 위험수위, 75회가 되면 높아지는 거야, 이거 심장. 근데 60회 밑으로 내려갔다 하면 이건 아주 심각해지는 거야. 이거는 너무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팍팍 밀어주질 못하니까는 서서히 이렇게 움직였다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흙을 밟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흙을 밟고 걸을 때 심장이 튼튼해서 심장이 약한 분들한테 그래서 골프를 권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권하는 것이 여러분 심장 근육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장 근육은 이렇게 밟으면은 튼튼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운동화 신고 걸어요? 맨발로 걸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구두를 신고 걷는데 그런 건 어때요? 저는 아스팔트를 걷는데 아스팔트가 좋아요? 콘크리트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흙을. 예. 운동화가 좋아요? 고무신이 좋아요? 예? 제일 좋은 건 맨발의 청춘이 좋지. 예. 맨발의 청춘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맨발의 청춘으로 걸을 수만 있으면 더 좋은데 맨발의 청춘으로 못 걸을 때는 고무신이라도 신고 고무신이 없을 때는 얇은 운동화라도 신어라. 왜? 쿠션이 많으면 이 발이 우리 몸 전신인데 자극을 전혀 못 받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왜 흙을 밟고 하냐면 걸으라면은 자극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범이 뭐냐면 땅에서 이 온적외선이 오르잖아요. 온적외선. 그래서 지혈에서 이렇게 온적외선이 오르는데 그 온적외선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이것이 심장을 할 때 심장 근육이 좋아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렇게 되면 자 다시 정리해요. 이 온적외선이 콘크리트에서 나올까 세멘트에서 나올까? 예? 그러지. 흙바닥에서 나오겠죠. 근데 흙바닥도 진흙바닥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온적외선은 광물질의 이 반사체 구덩이요. 반사체인데 반사체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광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도나에 가면은 세도나의 모든 돌이나 흙이 다 뭐예요? 빨갛잖아요. 빨간데 거기가 태양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반사열이 많단 말이에요. 온적외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라 그래? 세도나다. 세도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빨간 진흙이 많아요. 진흙보다 더 많은 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세라믹. 그 다음에 세라믹보다 더 많은 거가 있죠. 뭐예요? 옥보다 더 많은 거 있죠. 맥반석. 예, 이런 것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맥반석 성분이나 옥 성분이나 세라믹 성분은 흙 속에 입자가 작지만 다 깔려져 있다 얘기예요. 진흙 속에는 그것이 다 같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우리가 비싼 옥 매트를 사지 않아도, 예, 비싼 이 온적외선을 사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흙을 밟고 걷는 것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다. 그 다음에 예? 모래는 뭐 그냥 똑같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걷고 싶은 대로 걸으시면 되겠죠. 예. 옛날에 저는 무좀 있어가지고 모래밭 위를 많이 걸었는데, 예, 지금도 모래하면 데이트하던 생각이 종종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해변의 여인이야.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뭐냐면 양파가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데 특효약이에요. 양파. 그래서 양파를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양파를 갈아 잡수시는 것도 좋고 삶아 잡수시는 것도 없고 뭘 해서 잡수셔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가 뭐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흑양파가 제일 좋다. 예, 그래서 흑양파를 만들어 잡수시면 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잡수셔야 되는 거야. 내일 혈압을 가르쳐 드릴 때 말씀할 때 내일 혈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혈압 환자들은 필히 그걸 잡수셔야 혈압이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양파가 참 좋다. 그 다음에 좋은 거가 블루베리. 예, 이쪽에는 블루베리 많이 나오죠. 예, 이쪽 블루베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동네 와서만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 미국에서 블루베리 제일 좋은 거는 캐나다산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랬더니 오레곤에 세미나 갔더니 오레곤 사람들은 뭐라냐면 오레곤 블루베리가 제일 좋대. 일리노이에 오니까 일리노이 산이 제일 좋다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제 정답은 뭐냐면은 신토부리야.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 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거가 좋고 하와이 갔더니 하와이도 블루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하와이 사람들한테는 하와이 거가 좋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거가 좋고 여기 일리노이는 일리노이 산이 제일 좋은 거예요. 블루베리를 많이 잡수세요. 블루베리는 심장 근육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지만 눈도 굉장히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이 강화가 돼서 암세포를 억제 내지는 공격하는데도 T세포를 엄청나게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를 많이 잡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블루베리가 없으니까 제가 한국 가서 강의하면은 뭐가 좋다니까요? 포도 먹으라 그래요. 포도. 예, 포도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어떤 포도가 좋냐면은 한국 포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에 지금 한 8년 전에 사이언스지에서 뭘 냈느냐면은 적포도주가 심장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적포도주가 불티나게 팔린 거 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장 질환에는 적포도주가 굉장히 효과를 봐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적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을 때에 아마 디모데가 심장 질환이 생긴 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디모데가 심장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의학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저 대신 아마 누가 여러분들이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체면상 못 물어보겠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적포도주가, 근데 적포도가 심장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잘 됐다. 교회 다니면서 술도 못 마시게 했는데 매일같이 와인이나 사다 마시자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야.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포도를 사다가, 쌀때 포도를 사다가, 그것을 살짝 데쳐가지고 어깨 가지고 주물러 짜면은,
다 물로 빠지고 껍질하고 씨앗만 남아요. 그럼 그 물을 농축을 해. 한 10%가 다려지도록 쭉 농축을 해요. 농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깨끗한 병에다 담아가지고 딱 살짝 요즘은 올마시나 코스코 가면은 엠티병 많이 팔잖아요. 저장용 병들 사다가 뚜껑을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닫아요. 닫아가지고 딱 엎어가지고 놓으면은 공기가 빠지면서 요거 압축되도록. 그래서 안에 있는 열로 인해서 열이 식으면서 공기가 싹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다시 식은 다음에 요걸 원상복귀해 가지고 꼭 닫아 놓으면 밀봉이 돼요. 밀봉이 된 상태에서는 몇 날, 몇 월, 며칠을 놔둬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따고 나면 산소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서부터 요게 부패하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한 번 딴 것은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만드셔야 돼. 미령 곰탱이처럼 김치병에다 만들지 마시고. 좋대더라 그래가지고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김치병 갖다가 거기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따서 딱 한 번 먹었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는 게 다 쉬어버렸어. 그래서 이 약한 걸 이걸 어떡하냐고 쩔쩔매지 마시고 한 번 따서 한 번에 싹 먹을 양만큼만 해서 딱 보관을 하시면 심장질환제로서는 그거 이상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걸 우리가 포도즙이라 그래. 포도즙. 한국에 갔더니 어느 사모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고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포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포도를 생으로 짜가지고 그것을 지프백에다가 담아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다 그대로 세워서 쭉 얼려버린 거예요. 얼려가지고 그 지프백 하나씩 딱 꺼내가지고 딱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녹여버려요. 녹여가지고 저녁에 목사님 설교하고 오시는 날은 필요하다고 꼭 그거 하나씩 드리시는 거야. 그런데 아주 프레시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는 삶은 것보다 훨씬 좋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바로 따서 했으면 포도에 있는 당 효소가 100%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냉동해서 분해가 절대 안 돼요. 그대로 보존돼요. 그래서 그대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은 거는 효소가 다 파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저보다 더 박사다. 여러분 좋은 정보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은 거고 심장 치료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더 구체적인 내일 혈압을 할 때 자동으로 심장을 다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간인데 간은 인생하고 똑같아. 인생은 모노드라마 연습이 없어. 그죠? 제가 그 유행가 가사를 듣고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그랬어요. 인생은 모노드라마 연습이 없대. 오늘 근데 우리 권사님 오셔서 진료받으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연습이 없어서 열심히 사셨다고. 근데 그 권사님 모습에서 산 모습이 표시가 나요.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야. 근데 재생이 없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재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이 그래. 간이 심장도 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인공 기능으로 인공 내장들을 이 장기를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지만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 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이 하는 일이 한 가지 두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은 진짜 보존을 잘 하셔야 돼. 간은요 5만 가지 일을 다 해주는데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말이죠. 음식을 먹고 혈관 속으로 소장해서 보세요. 당질,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질, 요걸 3대 영양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요거를 전부 다 흡수를 혈관 속으로 흡수를 하면은 얘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이것을 다 프로세싱 하는 거야. 다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각 기관으로 다 보내가지고 당질을 프로세싱 당효소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줘가지고 세포가 먹고 살도록 하고, 지방질을 보내가지고 지방질로 해금 어떻게 해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생기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간이 다 해주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는 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그 독을 전부 다 분해시켜주죠. 또 거기에서 또 담즙을 만들어내야죠. 또 거기서 또 뭐예요? 이 위액을 만들어내야지. 침을 만들어내야지. 그 다음에 몸에 서큘레이션도 해줘야지. 또 어떤 거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피가 빨간 이 헤모글로빈 이 적혈구가 한 바퀴 다 돌고 난 다음에 이놈이 심장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예, 한 바퀴 싹 돌고 난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여기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 조그만 장기 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장으로 가요. 그럼 비장에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분해시켜 버려. 비장에서 피 한 바퀴 돈 찌꺼기 피를 분해를 시켜. 비장에서. 그래서 비장에서 분해시켜 주는 것을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낸다고. 왜냐하면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찌꺼기니까 그냥 우리 몸속에 쌓아놓으면은 노폐물이 돼서 병원균이 득식하니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빨리 소변으로 내보내줘야 되니까는 이 비장에서 우리 한 바퀴 돌고 온 피를 여기서 분해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얘네들 또 다 프로세싱을 해요. 해독할 건 해독하고 없앨 건 없애고 해가지고 쓸개집하고 함께 쓸개집 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얘들이 12장을 타고 소변으로 다 그 찌꺼기가 나간다고. 그만큼 간이 이 해주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간에서는 모든 우리가 먹는 종합 비타민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간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간에서. 그래서 간은 종합 비타민 공장이에요. 간이. 그래서 간이 여러분 비타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종합 비타민 공장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간을 굉장히 보존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은 간을 보존을 하시려면, 자, 간이 말이죠. 보존되려면 첫째로 간 주위가 깨끗해야 돼요. 간 주위가 깨끗한 건 뭐냐면 간 주위에 지방이 형성이 되면 안 돼. 지방이 형성이 되면 간 주위에 지방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간 기능이 숨을 못 쉬어서 간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간 기능이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지방간. 그러면 지방간이 생겼을 때는 뭐가 제일 잘 녹이냐? 효소가 제일 잘 녹여요. 효소가 없으면은 유산균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잡수시면 유산균이 지방간을 녹여주는 데는 제일 탁월해요. 그 다음에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언제든지 간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침을 돋궈주는 것이 뭐냐면 민들레하고 쓴바귀. 민들레하고 쓴바귀는 언제나 간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봐요. 민들레를 뿌리째 캐가지고 있잖아요. 깨가지고 이걸 푹 삶았다가 그물을 쌉쌀하고 아주 먹기 좋아요. 그래서 푹 삶았다가 실컷 운동을 하고 나서 지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잔을 쫙 마셔봐요. 5분도 안 돼가지고 그 피로가 싹 풀려나가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하고 지쳤잖아요. 저녁에 지쳤을 때 들어오셔서 민들레차 한 잔을 쫙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지쳐있던 간이 싹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간에 독이 차 있을 때는 이게 간 기능이 약해지면은 뭐예요? 간에서 독을 제거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독이 쌓여요. 요런 때는 여러분 콩나물 뿌리가 좋고, 콩나물 뿌리. 그 다음에 헛개나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헛개나무, 콩나물 뿌리. 그 다음에 간에 캔서가 생겼다 얘기예요. 간에 캔서가 생겼을 때는 비단풀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간의 캔서에는 민들레 뿌리하고 헛개나무하고 그 다음에 비단풀하고 세 가지를 다려 잡수시면은 간암은 제일 빨리 풀어져요. 이것은
암만 그렇지 않고 간경화도 마찬가지예요. 간경화도. 근데 여러분, 간경화가 됐다고 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 간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탁월해가지고 3분의 2가 사라지고 굳어버리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요거에 났어. 제가 이 간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얻어먹을 일을 했어요. 10번을 얻어먹어도 제가 전혀 미안하지 않아.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열심히 살아래. 왜? 얻어먹을 만하다. 예, 죽을 사람 살려놨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얼마 안 가서 이게 몇 년 안 가서 이게 간이 다 재생이 돼버려. 정상세포가 계속 분열 형성이 돼가지고 그 굳어 있는 거에 나중에 이렇게 한쪽에 찌꺼기로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간경화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간경화도 100%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간암이라고 해서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야. 간암이 의외로 위암보다도 빨리 난다는 사실을. 그런데 제가 경험상인데, 이건 경험상인데, 간암에 키모 해가지고 고치는 확률은 10%도 안 돼요. 간암이 걸렸을 때 키모로서 나아서 완치된 사람들의 확률이 정말 10%도 안 되더라고요. 췌장에 암이 생겼을 때 췌장암 생겨서 수술 성공률이 30%예요. 그리고 그건 수술 성공률이고 전체적으로 췌장암의 생존율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췌장암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췌장암 걸려서 온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말기에 오거든요. 왜냐하면 말기 전에는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아직까지 췌장암으로 천국 가신 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암도 그 간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가지고 키모로서만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간세포는 내추럴한 이런 약초들이 훨씬 더 빨리 낫게 해줘요. 예, 이거는 제가 그 내추럴 클리닉 하면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간암 환자들을 글쎄 뭐 병원에서 2주밖에 더 이상 못 살 테니까는 손 들어가지고 강제 퇴원시켜서 왔는데 한 달 만에 65% 캔서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간암이. 그러니까 3개월 되니까는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분이 키모를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을 치료해 주셨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이분이 키모를 안 하셨어요. 키모를 안 하면 캔서 셀이 의외로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빨리 사라져. 저항력이 없어. 근데 키모를 한번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거기에 대한 이 면역성을 가져요. 자기 자체 면역성을 가져가지고 저항력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내추럴 클리닉을 해도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키모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는 키모 안 했을 때가 암을 거의 90% 이상을 다 살렸어요. 키모 안 했던 환자들을. 그리고 키모 하신 분들은 그만큼 좀 더뎠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너무 지나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지금 한 7년 동안에 저한테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4분 계셨어요. 4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아쉬운 것이 너무 살릴 수가 없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참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아직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렇게 비염 간염인데 여러분 요즘은 C형 간염도 굉장히 간경화로 빨리 발전해요. 그러니까 B형뿐만 아니라 C형도 내가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미리 아주 열심히 각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하십시다. 간을 튼튼하게 하려면 간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간 청소를 잘해줘라. 간 청소에는 쓴바기, 민들레 뿌리가 좋다. 그 다음에 간에 이상물질이 있는 것을 다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을 해주는 데는 자 헛개나무, 콩나물 뿌리, 풀로서는 엉겅퀴. 엉겅퀴가 간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암 환자들한테는 헛개나무, 엉겅퀴, 쓴바기 요거는 반드시 넣어요. 반드시. 간암 환자들한테. 이거는 간에 그 다음에 간 경화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간 경화가 생겼을 때는 그 간 굳어져 가는 것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간암하고 간 경화는 같이 쓰는데 요때는 비단풀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어성초, 비담, 어성초, 300초. 그 다음에 쓴바기, 민들레 뿌리. 요거는 간 질환을 치료하는데 너무 탁월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봐요. 자, 여기까지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시고 있다고 하는 분들만 아멘. 다 할 수 있다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왔을 때 여러분 주위에는 간암 환자나 간경화 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둘 중 안에 뭔가는 하나야. 예.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혈압 환자가 계시면 안 돼. 예. 또 당뇨 환자가 있으면 안 될 거예요. 또 암 환자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왜?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거짓말을 하고 갔든지 아니면은 나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듣지 않았다든지 둘 중 안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나십시다. 나는 오늘 8시서부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7시간 내일은 6시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내일은 해드릴 거가 많은데 잘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내일 6시라 그래가지고, 야, 내일은 잘 됐다. 여러분, 내일은 저녁밥을 든든하게 잡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미리 알려드리면 4시간을 앉아 계실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예. 근데 나는 4시간을 해드리는데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여러분들이 8시간 해달라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러니까는 8시간 해달라 그러지 말고 4시간도 제가 크게 생각을 한 거니까 4시간에서 내일 10시에 끝내시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녁을 든든하게 잡수고 오셔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키드니, 신장. 이 신장, 예, 요즘은 여자분들, 한국 분들한테 신장 질환이 너무 많아요. 신장염이.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짜고 맵고 이런 것이 신장 기능을 너무 나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장은 단순한 것 같은데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요사이에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10번 다녀도 안 낫는 병이 뭐냐면 어지럼병이야. 그 다음에 기에 이명, 어지럼병 10번 가도 여러분들이 안 나요. 예? 그거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비인후과에만 가면 뭐예요? 달팽이가 아니 움직였으니까 안정제만 줘요. 안정제만 주면은 그거 먹을 때는 안정이 딱 되니까는 이것이 어지러움병이 싹 사라지는데 조금 내가 피곤하고 무리했다 그러면은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평생 가지고 사는 고질병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이명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암만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야. 그런데 나는 죽을 맛이란 말이야. 항상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은 원인이 전부 다 키드니야. 신장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머리 두통, 그러면은 두통하면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요. 하나는 어지럼병, 그 다음에 쑤시고 아픈 병, 예? 그 다음에 항상 골치가 쑤시진 않는데 뭔가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도 띵 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자, 어지러운 병은 전부 다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키드니 때문에 오는 거야. 머리 어지러운 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배우고 나면은 정말 여러분 횡재한 거, 횡재. 저는 오늘날까지 공부하는데 돈을 미국에서만 했기 때문에 수십만 불을 들였겠죠. 그죠? 수십만,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2만 불이나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얼마 냈어요, 시험료? 예? 아니,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예? 나 여러분들한테 CD 안 팔아먹어. 책도 안 팔아먹어.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수고하면 그 미랄이 최소한 30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거저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냥 남발하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서 30배의 결실은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회장님 봤더니 한 100배의 결실을 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100배는 못 얻어도 60배는 내야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근데 자, 키드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키드니 관리 이전에, 그 다음에 머리 아픈 것이, 이 앞에 머리가 아픈 것은 전부 다 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위가 안 좋으면 앞에 머리가 징징징징 돼요. 앞에 머리가 징징대고 뻐근하고 기분 나쁘게 아파. 요거는 전부 다 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머리가 아파. 뒤에 머리가 아픈 건 다 혈압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자, 다시 정리. 어지러운 병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평생을 살아도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거야. 그러죠? 그러면 많이 들으셨어요? 야, 많이 들으셨다 그러면은 나 같은 의사가 또 한 사람 계신 거야. 예. 평생, 여러분들이 70평생 동안 오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여러분들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했겠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왜 이걸 정리를 못했냐면은 파트별로 연구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거야. 머리는 머리, 귀는 귀, 눈은 눈, 간, 의는 의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각 부위대로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거만 고쳐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을 고치는 사람은 심장에 대해서 전혀 상관치 않아. 그냥 간 하나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죠? 고치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니야.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간 하나만 가져도, 의 하나만 가져도 평생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으니까는 그 이상 머리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면, 전신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그랬어요? 저한테 여행을 시켜놓고 왔어요. 여행시키고 와서 스킨을 시켜놓고 와서 보니까 전신이 이게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앞에 머리가 아파.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이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혈압이 있는 사람은 뒤에 머리가 아파. 고혈압은 터지듯 아프고 저혈압은 쑤시도록 아픈 거야. 여러분들이 뒤에 혈압이 쑤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혈압이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왜 고혈압인데 왜 이렇게 쑤시고 아파요? 고혈압이라도 순간적으로 너무 떨어지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어지러운 건 키드니가 안 좋아서 어지럽다. 어디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해드릴까요? 그 키든지까지 해달라고요? 아니 그건 맨입에 안 되잖아요. 아니 좋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저 웃음의 소리를 해드렸고요. 자꾸 앉아 계시니까 몸이 찌푸둥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웃음의 소리를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키드니만 고치면 왜 이명도 고쳐지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집에 가셔서 사리돈 사잡수지 마시고 팥을 푹 삶아가지고 팥물을 그냥 물처럼 늘 잡수세요. 하루만 잡수시면 어지럼증이 싹 사라져요. 뭐 잡수시라고요? 팥물. 네. 그런데 요거는 항상 어지러울 때야. 이거는 키드니는 걸러내는, 이게 피가 돌아와서 키드니로 오면 하나는 걸러내 버린단 말이에요. 막 걸러내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기능을 해줘요. 키드니는 하나는 걸러내고 하나는 만들어내고. 근데 분명히 키드니가 안 좋은데 소변량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소변은 이상이 없는데 왜 키드니가 안 좋냐 그러면은 뭐예요? 만들어내주는 것은 지금 고장이 났고 걸러내는 건 정상인 거야. 그러니까는 걸러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다시 재생시켜주는 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럴 때마다 부위마다 키드니가 안 좋을 때마다 아픈 증상이 다 달라요. 자 이제 기쪽으로 갔을 때는 이명이 생겼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겼다든지는 팥이 제일 좋은 거예요. 팥.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드니가 안 좋아서 이 허리가 아파요. 옆구리. 키드니가 안 좋으면 항상 옆구리가 여기가 결리고 아파요. 요럴 때는 뽕나무가 좋아요. 뽕나무. 뽕잎이든지 뽕나무 줄기라든지 뽕나무 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가 뽕나무 뿌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이렇게 하시는데도 수면제를 안 드렸는데도 저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뭐 잡수시라고요?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요. 그럴 때는 뽕나무 잡수신 거야. 예. 그러면은 허리 아픈 거가 싹 풀려지는 거예요. 귀 이명은 뭐라 그랬어요? 팥을 푹 삶아가지고 그물을 잡수시라고. 먹어도 되고 그런데 그냥 흐물흐물하게 삶아지면 깔깔해서 못 잡숴요. 그러니까 그냥 팥 먹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팥물만 잡수시라니까. 그 다음에 뽕나무를 푹 삶아가지고 뽕잎을 잡수시라. 그 뽕잎을 잡수지 말고 뽕나무 물을 잡수시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줌 소태가 났어. 오줌 소태. 요실금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원인이 이 키드니예요. 신장이에요. 두 번째는 방광이고. 그래서 요때는 방광염이 생겼다 그래서 방광만 잡으면 절대 안 돼. 요때는 키드니하고 방광하고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뽕잎, 그 다음에 노팔선인장, 손바닥 선인장, 예, 그 다음에 세비듬, 옥수수 수염,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자, 여기까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예? 뭐 해달라고요?
한 번 더 해달라고 그 앞에 분이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첫 번째가 뽕잎. 두 번째 잘 쓰죠. 두 번째 높아서 넓적한 손바닥 선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비듬. 네 번째 옥수수 시험. 요렇게만 해 잡수시면 방광염이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요실금도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키드니가 여기가 아랫배가 그럴 때는 이 방광염이 생길 때는 아랫배가 항상 기분 나쁘게 아파요. 그 기분 나쁘게 아픈 것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요건 전부 다 어디에 딸려져 있는 병이라고요? 신장에 딸려져 있는 병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기도가 아니죠. 제 기도가 아니죠. 질문은 내일 제가 4시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은 질문 시간이니까 아주 원 없이 질문 드릴 테니까는 잊어먹지 말고 꼭 기록을 하셨다가 내일 다 질문을 하세요.